자, 새누리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권을 향해 거침없이 전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인데요. 자, 지난번에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KBS 보도국장 관련된 외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스로 당권 도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우리 정치의 특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기득권을 철저히 때려 부수겠습니다. 자, 길진균 기자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했는데요. 자,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정치의 특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지금 요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국회 그러니까 미방위 차원에서도 중심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든 충돌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어떻게 정치권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저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죠. 미방위에서는 지금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라도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아마 청문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네.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여야 의원들이 가운데 놓고 청문회를 하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정현 의원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정현 의원의 그 둘러싼 논란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지금 당대표를 맡아서 새누리당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 차장, 기득권 때려부시겠다. 일단 친박 내에서 조정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뭐 서청원 지금 의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 이미 이주영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이주영 의원은 출사표를 던진 상태. 지금 만약에 서청원 의원이 나오면 이제 친박이 후보가 이제 3명이 되는 것이고 이미 네. 비박 쪽에서도 김용태, 정병국, 네. 나경원 의원도 지금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네. 친박 셋, 비박 셋 이렇게 해서 이제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정현 의원은 서청원 의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있어서 네. 자칫 이 표가 갈려서 네. 친박계가 좀 몰락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정현 의원 오늘 얘기한 거 보면 참 맞는 말도 좀 있어요. 네. 뭐 그동안에는 뭐 돈 빚지느라 그다음에 공약 빚지느라 사람 빚지느라 이거 전부 다 하시다 보면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는데 네. 이런 건 다 싹 없애겠다 그러면서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하고 나갈 때 점퍼 딱 입고 배낭 메고 딱 나갔어요. 네. 나는 조직 같은 거 안 만들고 나 혼자 힘으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도전에 대한 부분은 좀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KBS 보도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니 그 개입에 대한 그 보도 개입, 언론사 개입에 대한 문제부터 해명한 뒤에 나와야지 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새누리당 정치 이제 봉합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요. 일단 탈당했던 의원들 다 돌아온 뒤에 모처럼 자신들의 생각을 밝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장면인데 저희가 일부를 묶어봤습니다. 듣겠습니다. 저희 복당을 승인해 주신 당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를 두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불민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성의롭게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 과업 몇 번 크게 질러서 죄송합니다.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보니까 되게 힘드는데 배울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꼭 한번 무소속 해보라고 제가 권장. 자, 주호영 의원은 저렇게 농담으로 이제 복귀의 인사를 가름했습니다만, 천선을 차장. 어제 이제 유승민 의원 복귀하는 저 인사를 할 때 박수 안 친 분들도 많고, 아직 생각의 차이, 앙금, 뭐 여전히 많이 있는 거군요. 아직 있죠. 내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129명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이제 오찬을 할 때, 과연 박 대통령이 악수를 할지, 반갑게 맞이해줄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친박들도 이제 움직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박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용서했다, 화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친박계 일부 똘똘 뭉친 친박계 좀 강경파들은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악수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참 오래전 일이죠. 네. 자, 그러니까 원유철, 유승민, 김무성 세 사람이 대통령 만나던 시절이니까 벌써 1년 반이나 지난 시점의 모습인데, 자, 내일 오찬할 때 유승민 의원의 손을 대통령이 간단하게 잡고 안부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번 1년 전 때 모였을 때는 네. 저기 멀리 떨어져 앉아서 네. 악수도 안 하고 눈빛 교환도 한번 안 했었기 때문에 네. 1년 사이에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을 열었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보여주신 그 인터뷰가 네.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유승민 의원이 직접 한 얘기죠. 대통령과 오해를 풀고 싶다. 8일 오찬에서 간단하게 손이라도 잡고 안부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어저께 밝혀서 오늘자 신문에 나갔는데요. 네. 뭐 대통령을 향한 간곡한 편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네. 대통령께 내일 꼭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사실 대통령이 내일 작년에도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같이 오찬을 한 적이 있죠. 2015년 8월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많은 의원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입장할 때 악수를 하고 뭐 사진도 같이 찍고 했는데요. 내일 129명의 의원을 사실 다 악수를 하려면 1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네.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내일 악수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일정 때문에 좀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유승민 의원과 악수를 하면서 뭐 어떤 덕담을 나눌지 여부 사실 내일 8일 새누리당과 청와대 오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일 카메라가 탁 모아질 텐데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 청와대 의전팀 그리고 정무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구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내놨냐면요. TK가 분열의 중심에 섰다면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어제 있었던 남경필 지사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만드셨는데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이 위기입니다. 대통령을 그렇게 배출해냈지만 그 혜택이 국민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일부 정치인들만 가져갑니다. 자기 좋은 건 일부 권력 가진 사람들 뿐이에요. 저 자리입니다. 젊은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박수영 기자. 어떻습니까? 저 남경필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나는 누님이라고 부른다. 그 말까지 어제 직접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박계로 분류되는 남경필 지사가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을 누님이냐고 불려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대통령을 2004년에 당 대표로 밀어올린 게 남원정, 그러니까 자신과 원희룡 지사와 그리고 정병구 의원이었는데, 그때는 가끔 폭탄주를 하면서 사석에서 누님이라는 호칭을 편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네. 그런데 좀 너무 오래된 얘기다. 네. 지금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남경필 의원이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거의 띠동갑쯤 되는 거 아닙니까? 12살 정도 차이가 있죠. 예, 그런 차이가 많죠. 저도 저 얘기를 예전에 남경필 지사가 의원으로 활동할 때 네. 저녁 자리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 직접 들어보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누님이 아니라 이제 누나라고 부르면서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도 너무나 좀 이렇게 경직된 모습을 많이 보여서 남 네. 지사 설명은 좀 화합하고 통합하고 소통하자는 측면에서 자기가 그나마 좀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누나하고 부르면서 이렇게 가깝게 대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런 얘기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통령을 누나 또는 누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윤상은 의원 하나 정도인 것으로 있었는데 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예전에 그랬었다는 걸 좀 밝혔군요. 자, 그런데 남경필 지사 어제 얘기한 걸 보니까 뭐 많은 얘기를 내놨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당에 바뀌어야 되는 것 얘기했습니다만 TK를 향해서 TK를 찾아서 당신들이 분열의 중심이라고 일갈을 했거든요. 자, 전에 보기 힘든 모습 어제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결국 김무성 전 대표 역시 그 새누리당에선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그동안 일선에 좀 물러나 있는 듯 했잖아요. 최근에는 공문을 보니까 아, 이렇게 모임을 준비하는구나 싶은 내용을 보였는데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 있었죠. 이제 비례대표 의원과 네. 이제 한번 만나서 당에서 이제 밥을 한번 사주십시오라고 이제 먼저 부탁한 거죠. 김무성 전 대표에게. 어쨌든 뭐 총선에서 비례대표 한석도 내가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공천장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준 건 김무성 전 대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김규환 비례대표 의원이 김무성 대표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 17명 전부 다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공문을 이제 보낸 거죠. 팩스로 전부 다 비례대표 의원 전원에게 보낸 겁니다. 네. 근데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 뭐 밥 한 번 먹는데 그 굳이 공문이라는 딱딱한 형식을 해서
보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저건 보면 김무성 대표가 대권에 너무 뜻이 있다 보니 저렇게 우리들을 전부 다 한 자리로 불러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네. 초선들, 비례대표 초선들하고도 만날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1000여 명이 모이는 지지자들, 그다음에 측근 의원들, 당원들 모아놓고 또 큰 행사를, 또 만찬 행사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사 정치를 통해서 김무성 전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규환 의원이 이런 연락책을 맡았군요. 이제 김무성 대표를 좀 각별한 관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가요? 각별하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은 김무성 전 대표는 항상 어디 가서나 내가 비례대표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다고 주장은 하지만 당대표가 모르는, 당대표가 공천하지 않은,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제 김무성 대표 이제 슬슬 정치 기지개를 키는 단계인 것 같은데 일단 비례대표 의원 전체와 밥 먹는 자리 마련됐다는 게 공문으로 돌았다는 것, 그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